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전체 걱정 중에 한 40% 정도가 되고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한 30%, 역시 필요 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22%,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한 4%, 그리고 남는 거, 우리가 진짜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일은 전체 걱정의 4%밖에 안 된다.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하고 살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그렇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걱정해 봐야 소용 없다는 얘기죠. 별로 걱정 그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걱정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효과도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우리 줄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또 옛날 대학 다닐 때 돌이켜봐도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우리 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더 걱정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미지 어디서 퍼왔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식 이 블라인드 있잖아요. 제 방이 좀 어두웠는데 파란색 옛날식 그 블라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끄러미 생각이 잡혔던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 예,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결에 제가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법학 전공할 마음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그 권유와 강요로 법학을 전공하게 되고 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국가고시 사법시험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손가락으로 꼽아야 몇 년 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과 고민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수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합격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선배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80년대, 심지어 70년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동기인 선배님도 계셨어요. 저희 고시실 옆자리에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뭐 30, 40을 넘긴 그런 장수생들이 계신데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고시낭인이라고 하죠. 물론 뭐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내 인생 이 꿈만었던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 버리는 거 망해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팍 밀려오던 그때 그 오후에 어두운 방에 쏟아져 들어오던 그 햇빛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요. 이거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잖아요. 안 돼, 가지 마. 그래서 이제 그 벽 이렇게 유리 같은데 써보고 뭐 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이제 21살, 20살, 21살의 이 저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걱정해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이미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현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일이지 막연한 미래의 일 가지고 걱정 이래야 소용없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습니다. 걱정은 조금 줄이고요. 그저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히 사는 것.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안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나의 그 주어진 시간들 있잖아요. 충분히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잘하면 현재를 잘 충실하게 산다면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현재를 충실히 산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를 미래를 위해 즉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할 것인가 이 문제로 결국 요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있고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제일 좋은 공식 하나가 있잖아요. 반반 공식. 우리 헷갈릴 땐 반반 아닙니까? 이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치킨 이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국룰은 반반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 피자도 반반 피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취향 다른 사람들끼리 반반 서로 원하는 거 시키면은 내 것도 먹고 다른 사람 취향도 조금 경험해보고 좋죠. 이거 짬짜면에 또 이게 마법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과 짬뽕이 같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좋자고 하는 거죠. 짜장도 맛보고 짬뽕도 맛보고. 근데 저는 그렇던데 짜장도 맛없고 짬뽕도 맛없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관리함에도 반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50대 50 공식. 요거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자. 전부를 만약에 오늘 위해서 여러분 놀아 제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거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놀라고 해도 이 놀기 위해서 또 많은 에너지와 그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신나게 놀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데도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그리고 또 용기도 필요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예, 요 얘기죠. 그러면요. 전부를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요. 현재의 삶은 돌보지 말고 그냥 오로지 직진,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완전히 오늘의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희생하는 이 시간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내 인생을 이루는 똑같이 평등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20대 초반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좀 아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도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현재 시간에 좀 미안한 것이죠. 이 책 가끔 보면은 책 사서 읽다 보면은 이 파본이 있어요. 파본. 인쇄가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이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한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은 불량품 책 가운데 인쇄되지 않은 페이지처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구멍처럼 남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책과는 다르게 반품도 불가능해요. 지나버린 시간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현재의 시간을 100% 미래를 위해서 올인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올인하는 건요. 생산성도 좋지가 않아요. 생산성. 이게 그렇게 올인할 만큼 이렇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마이클 하얏트 책에 나오는 네비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어떤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뭐 공부든 일이든 간에 오히려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50시간의 법칙. 뭐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7일이면은 70시간이잖아요. 그 70시간을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시간 정도만. 그 이상은 하지 말어라. 이런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올인
올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때요? 왠지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00% 현재를 위해 올인하면요. 삶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현재만 살면 미래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져요. 100% 미래를 위해서 올인을 하면요. 삶이 점점 비어있는 페이지처럼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50%는 현재를 위해 50%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밸런스 있게 살면요. 매일매일이 충실해지고 미래의 희망은 계속 늘어나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다. 평소 공부에 부담이 많으시죠? 공부 제가 보기엔 이제 팩폭을 한번 해보면요.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담은 그 누구보다 많지 않으실까요? 평소 마음의 부담이 많은 여러분들 공부에 올인하지 말고 절반만 미래를 위해 투자해라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의외로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할만한 것이고요. 또 할만해야 합니다. 공부는요. 그리고 이렇게 할만한 만큼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가용한 시간의 절반 정도만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뭐 삶이 복잡하고 헷갈릴 때는 단순한 규칙이 최고입니다. 복잡한 규칙은 내 삶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뭐 몇 시엔 뭐 하고 몇 시엔 뭐 규칙이 복잡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하고 저런 일이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그 규칙은 힘이 없어요. 힘이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단순한 규칙. 생텍쥐베리 그 있잖아요. 어린 왕자 그거 지은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아요.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쫙 다이어트를 그죠? 기름을 쫙 뺀 삼겹살처럼 요렇게 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담백한 요런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반반 공식 요거를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반 공식은요. 20대 법학과 여러분들 대학생의 살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뭐 단언컨대 완벽한 룰, 완벽한 규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확 줄이고요. 하루의 반은 미래를 위한 공부, 하루의 반은 현재의 충실한 삶을 위해 활용한다. 요 단순한 규칙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